미국의 안보구상에 일본이 진짜 포함되어 있기는 한 것입니까? 현재 일본에서는 나날이 격렬해지고 있는 미러 갈등과 미중 갈등으로 인해 자국의 안보와 경제가 크게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이를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일본 정부는 수수방관만 거듭하게 되면서 결국 미국을 비롯한 주요 우방국들마저도 일본과의 협력을 연일 터부시하고 있다며 일본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일본 국민들은 최근 스페인에서 있은 나토 정상회의 환영 만찬장에서 일본 총리가 한 구석에 내몰린 모습만 놓고 보더라도 이를 여실히 입증해준다며 매우 거센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일본 못지않게 한국 역시도 나토 정상회의에서 갖은 해프닝을 연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와 별개로 한국 기업과 한국 국민들의 뛰어난 위기 대응이 세계 각국에서 큰 빛을 발휘하게 되면서 결국 각국 정부로부터 협력 요청이 연일 쇄도하고 있다며 주요 외신들이 잇따라 특집 보도를 내놓고 나서면서 일본 정부를 사면초가로 내몰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에도 독일의 대표 싱크탱크인 국제안보문제연구소가 기존의 낡은 주요 7개국 체제를 허물고 한국과 호주를 비롯해 뉴질랜드와 대만까지 포함하는 G10+1 체제로 새롭게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면에 꺼내들고 나서면서 일본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만의 유력 매체인 중앙통신사는 최근 독일의 싱크탱크인 국제안보문제연구소가 G10+1 체제를 새롭게 주창하고 나섰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만 매체인 중앙통신사는 독일의 SWP가 주창한 내용에 따르면 주요 7개국과 주요 20개국이 오늘날 증대되고 있는 다양한 글로벌 위기에서 매우 현격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이를 대처할 새로운 동맹체 구축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주요 7개국이 아무리 대응 방안을 마련해봤자 반도체 강대국인 한국과 대만의 협력 없이는 그저 공연불에 지나지 않을 뿐더러 주요 20개국 역시도 절반 이상의 국가들이 러시아 제재에 미온적으로 나오고 있는 사실을 비춰봤을 때 자유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에 기반한 새로운 동맹체 구축이 매우 절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만 매체는 독일의 싱크탱크인 SWP가 이를 위한 대안으로 G10+1 체제를 꺼내들고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주요 20개국처럼 독재국가와 권위주의 국가를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민주주의에 기반해 오늘날 새로운 경제강국과 기술강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한국과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와 대만을 주요 7개국에 결합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일 싱크탱크의 이 같은 주장에 더해 미국 매체와 미국 사령부 역시도 한국을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 예우하는 동시에 일본을 배제한 사상 초유의 협력 방안을 꺼내들고 나서면서 일본 정부를 소스라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 매체로 잘 알려진 블룸버그 통신은 주요 53개국의 보건위기 대응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1월부터 매달 보건위기 회복력 순위를 발표해왔는데 마지막 순위 발표에서 한국이 세계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먼저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6월에 마지막으로 발표되는 보건위기 회복력 순위에서 마침내 한국이 세계 1위에 올랐다고 극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경제활동 재개를 비롯해 보건위기 상황과 삶의 질 등 세계 부문의 11개 지표를 토대로 주요 53개국이 보건위기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다루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이를 점수와 순위를 매겨 발표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블룸버그 통신은 이를 통해 마지막으로 조사된 6월 순위에서 80.9점을 획득한 한국이 전체 53개국 중에서 당당히 세계 1위에 올라섰다고 추켜세웠습니다. 특히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이 이번 조사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한 것은 그 자체로 매우 특별할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이번 조사 이전까지 한국의 순위는 최고 4위를 비롯해 줄곧 상위권에 머물러 왔지만 세계 1위에 오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조사된 이번 순위에서 기어코 한국은 세계 1위에 오름으로써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모범 방역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블룸버그 통신은 마지막 조사에서 한국이 세계 1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한국 국민과 한국 방역 당국의 위기 대응 역량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추켜세웠습니다. 심지어 이 매체는 보건위기가 장장 2년 넘게 진행되는 동안에도 한국의 방역당국은 일관된 방역정책을 뚝심 있게 추진해왔고 이에 발맞춰 한국 국민들 또한 90% 이상이 백신 접종에 동참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에도 절대 대다수가 참여함으로써 세계에서 보건위기로부터 가장 안전한 나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고 극찬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블룸버그 통신은 한때 한국과 함께 아시아의 대표적인 모범 방역국가로 일컬어졌던 대만과 홍콩을 비롯해 스스로 방역 선진국이라고 자화자찬했던 중국과 일본이 이번 마지막 조사에서 최하위 수준에 내몰린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이를 여실히 증명해준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블룸버그 통신이 공개한 보건위기 회복력 순위를 자세히 보면 전체 총점에서 80.9점을 얻은 한국은 이전 조사 때보다 무려 5단계나 올라
당당히 세계 1위에 랭크되어 있지만 홍콩과 대만은 전체 53개국 중에서 각각 49위와 52위에 랭크될 정도로 사상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사실이 매우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1위를 기록한 중국 또한 대만과 홍콩처럼 꼴찌 수준에 내몰린 것에 더해 일본 역시도 5월 조사보다 11계단이나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30위라는 최하위 성적을 기록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주장과 전혀 상반된 상황이 연출됐다는 점입니다. 결국 미국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위기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오로지 왜곡과 기만을 통해 자신들의 허물을 감추려 들수록 오히려 더 큰 파국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여실히 입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매체의 이 같은 보도에 더불어 미국 국방부 역시도 세계 최고의 위상을 자랑하는 한국군과 사상 초유의 동맹 구축에 나섰다는 미국 국방 매체의 특집 보도가 잇따라 터져나오면서 한국을 상대로 연일 어깃장을 놓고 있는 일본 정부를 사면초가로 내몰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미국의 국방 전문 매체인 더 디펜스 포스트는 올해 10월에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 사이버 연합훈련에 한국도 함께 참여함으로써 미국과 동맹국들의 사이버 방어 역량이 획기적으로 상승하게 됐다며 매우 큰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국방 매체인 더 디펜스 포스트는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 사이버 연합훈련에 한국군이 사상 처음으로 참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한국군 측이 오는 10월에 버지니아주에서 열리는 사이버 방위 훈련에 20명의 특수요원을 파견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 매체는 일명 사이버 플래그라고 일컬어지는 이번 훈련은 해커들의 악의적인 온라인 공격을 식별하고 대응하는 데 있어서 미국과 동맹국들의 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의 사이버 사령부가 매년 개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미국 매체는 미국이 주도하는 이번 훈련에 아시아 국가로는 한국만 유일하게 참여한다고 추켜 세웠습니다. 바로 올해 개최되는 사이버 방위 훈련에 미국의 전통적인 우호국가인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해 캐나다와 스웨덴이 참여하는데 아시아에서는 한국만 유일하게 참가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국방 매체인 더 디펜스 포스트는 앞서 보도했듯이 아시아에서 한국만 유일하게 참가하는 만큼 미국의 또 다른 아시아 동맹국인 일본은 바이든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국에서 한국에 밀린 것도 모자라 이번 훈련에서도 배제되는 굴욕을 겪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매체는 미국 사이버 사령부가 이처럼 일본을 배제한 채 유독 한국과의 협력에 필사적인 움직임을 펼치고 나선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먼저 한국의 사이버 안보 역량은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세계 최고를 자랑해왔던 만큼 이미 지난 5월에도 북대서양조약기구에 소속된 나토 사이버방위센터가 미국보다 훨씬 앞서 아시아 최초로 한국을 정예 원국으로 받아들였던 사실을 비춰봤을 때 미국 정부의 이 같은 행보는 어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매체는 한국군이 올해 미국에서 개최되는 사이버 방어 훈련뿐만 아니라 내년에 나토가 사상 최대로 개최하는 연례 사이버 연합훈련에도 한국군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참가하는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한국군의 세계적인 위상을 여실히 증명해준다고 추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미국 정부가 오늘날 증대되고 있는 북한과 중국의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맞서기 위해서는 세계 최고의 역량을 갖춘 한국의 협력이 매우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미국 매체는 군사 분야에서의 사이버 방위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에서의 사이버 범죄 수사 역시도 한국과 미국이 함께 공조키로 했다며 매우 큰 감탄을 터뜨렸습니다. 결국 미국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오늘날 문화와 산업에서뿐만 아니라 기술과 군사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의 위상을 과시하고 있는 한국과 다각적인 동맹관계를 구축하지 않고서는 세계 초강대국 미국일지라도 글로벌 위기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각고의 노력 끝에 달성한 세계 최고의 위상이 위정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허무하게 무너지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